잘 나가는 브랜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건 저 브랜드니까 되는 거지. 젠틀몬스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젠틀몬스터니까 되는 거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안경이라는 제품만 놓고 보면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비슷한 안경은 어디에나 많은데 어떤 건 그 돈이면 다른 거 사지 라는 말을 듣고 어떤 건 비싸긴 한데 이해는 된다는 반응을 얻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같은 기능인데 왜 장소가 바뀌고 맥락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판단도 이렇게 달라질까요? 이 지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젠틀몬스터를 오해하는 이유이자 스몰 브랜드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스몰 브랜드들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제품 설명은 충분합니다. 디테일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진 않아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비슷한 제품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이 브랜드여야 하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팔릴 땐 팔리는데 브랜드가 쌓이지는 않아요. 몸집은 조금씩 커지는데 기억에는 남지 않고 언제든 대체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로만 남게 됩니다. 그런 브랜드는 아래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해요. 가격을 낮추거나 광고를 더하거나. 근데 이건 브랜드를 키우는 선택이 아니라 소모시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젠틀몬스터는 이 지점에서 아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달라고 설득하지 않아도 사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브랜드는 제품부터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경험이 먼저 시작되도록 설계합니다. 안경을 보기도 전에 공간에서 압도되고 사진을 찍고 여기 뭐지? 라는 감각을 먼저 느끼게 하죠. 그 경험 뒤에 제품이 보이게 합니다. 이때부터 소비자의 판단 기준이 바뀝니다. 이 안경이 얼마냐가 아니라 이 경험을 포함하면 이 가격이 이해되는지로요. 젠틀몬스터에게 매장은 그냥 파는 곳이 아니라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치였던 거예요. 이 전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게 바로 젠틀몬스터의 공간 실험들이었습니다. 2014년 온라인 쇼핑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전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젠틀몬스터는 매장을 아예 전시장처럼 바꿔버립니다. 25일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공간, 안경을 사러 가는 곳이 아니라 매번 다른 전시를 보러 가는 장소.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안경보다 먼저 장면을 기억합니다.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경험을 공유하죠. 결과적으로 젠틀몬스터는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대신 이야기해주는 브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의 인식이 만들어집니다. 젠틀몬스터는 안경 브랜드가 아니라 경험과 판타지를 파는 브랜드다. 그래서 소비자는 안경 가격 안에 공간에서의 경험과 기억, 공유했던 순간까지 함께 포함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전략은 젠틀몬스터 같은 큰 브랜드만 쓸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판 건 큰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장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매장도 없는 스몰 브랜드는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공간은 꼭 물리적인 장소일 필요가 없어요. 공간은 장면입니다. 스몰 브랜드에게 필요한 건 플래그십 스토어가 아닙니다. 이런 순간의 장면이에요. 패키지를 여는 순간, 제품이 항상 같은 배경에서 등장하는 장면, 컨텐츠 속에 반복되는 공간 설정, 하루짜리라도 충분한 팝업, 전시처럼 연출된 촬영 컷 하나. 사람이 브랜드를 처음 마주했을 때, 아, 이 브랜드는 이런 느낌이구나. 한 번에 감이 오는 것, 한 번에 느껴지는 장면. 그 장면이 광고보다 먼저, 설명보다 먼저, 사람의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스몰 브랜드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간 브랜딩입니다. 사람들이 젠틀몬스터를 비싸다고 느끼면서도 왜 결국 사는 걸까요? 안경 자체가 엄청 특별해서는 아니에요. 그 안경을 둘러싼 기억과 경험 전체가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몰 브랜드도 똑같아요. 가격을 낮춰서 설득하려고 하면 경쟁은 끝이 없고요.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비싸도 이해는 된다는 지점이 생깁니다. 브랜드는 말로 설명해서 납득시키는 게 아니라 겪어보게 만들어서 이해시키는 것이거든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작아서 공간 브랜딩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전시처럼 써볼 생각을 안 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처음 봤을 때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남을까? 그 장면이 반복해서 쌓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브랜드는 그냥 물건을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가 보고 싶은 세계가 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른 브랜드 인사이트를 들고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